덕이라 혹승지 순이 정이면 인하리라. 그 덕을 항구히 하지 않는지라 혹 부끄러움을 이으니 바르게 하면 인하리라. 바르게 하면이도 아니죠. 여기 때는 오히려 고집하면 이렇게 되면 고집하면은 인색하리라. 그러니까 정이다. 이때 정 개념은 바로 위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덕을 항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옳다고 하면서 그게 바르다라고 하면서 계속 고집하면 인색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죠. 앞에서 나왔던 그 초육 같은 경우도 그 얘기죠. 준항이라 그러면서 한쪽만 그냥 깊숙이 가면서 아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고집하는 거. 그래서 정하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전에 보면은 삼양효로 거양위하여가 삼위 그죠? 양효로서 세 번째 그 양효로서 양위의 자리에 거처하여서 그 처함의 그 위를 얻었으니 다시 말해서 안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그죠? 그 이른바 그냥 뭐 제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그 영주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시기 상처언을 그 떳떳한 고시건을 내 지어 종어 상륙하니 이의 뜻이 그런데 저 상륙과 음양 짝이 돼가지고 상륙을 따르니 본류 음양 상응이요 그죠? 오직 음과 양이 서로 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풍부종래라 바람이 다시 또 그죠? 바람이 되어서 다시 또 오래를 따르는지라 항처이 불처하여 항구한 곳에 처하지 아니하여서 불항지 있냐라. 그래서 항구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 덕이 불항즉 항구하지 못하면 수욕이 부끄럽고 욕됨이 혹승지의일이라. 혹 이어지느니라. 또는 혹 부끄러움을 따르게 된다, 이어진다, 받든다, 다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혹승지는 혹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 유시, 지지예라. 그래서 때가 있어서 때에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느니라. 그죠? 때로 이름이 있느니라. 정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수불항하여 단단하게 지키면서 항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로써 항이 된다라고 하니 기불가 수린호와 어찌 가히 부끄럽고 인색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위수 득정이나 자리가 비록 발음을 얻었으나 그러나 과강부중하고 그 다음에 지종어 상하야 뜻이 위를 따라서 불능구어 기소라 능히 그 곳에 오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위 불황기덕하고 그 다음에 혹승지 수지상이라 그죠? 불황기덕과 혹승지 수지상이 있음이라 혹자는 부지기하인지사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혹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구삼의 불황기덕이라 덕을 항구해져 혹 그러한 사람이 그죠? 구삼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항구하게 한다 하면서도 그 덕을 항구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라. 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받들미라. 주자는 이제 받든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경우는 그 때로 그런 때 이르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언인계 득봉이 진지나 그죠? 사람이 다 받들음을 얻어서 나아가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삼은 누구를 받드냐면은 유고의 임금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받든다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부지기소 잘해야라. 그런데 그 내가 부터한 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수라고 하는 말도 잘 보면은 저쪽에 여기서 나오죠. 연목계 양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양에서 저녁 때 원래 이 글자가 뭐냐 음식 숫자죠. 제사 음식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든다 이런 뜻인데 내가 이 떳떳하게 음식을 올려놔야 되는데 꾀죄죄하게 나가지고 부끄러움이 되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승이라는 말이 받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불경하여 바른데 불항 항구하지 못하여서
위 가술인하니 가히 부끄럽고 인색함이 되니 신계 점자지 사라 거듭하여서 점치는 자를 경계한 말이라 했고 앞에서 아까 그 뭐 하나 빠졌다고 했나요? 초육의 본이? 초육의 본이 맞아요? 그러면은 5, 6, 4의 본이에 초육과 그 다음에 저 구사가 지금 우리 지금 구사매고 구사가 정응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있지의 떳떳함이나 그러나 초거하이 제초라 그죠? 초가 아랫자리에 거치면서 또 초에 있음이라 그죠? 초에 있음이 첫 자리에 있음이라 그래서 미가히 심유소구요 가있어 깊이 구하는 바를 두지 못하고 사는 진체의 양성으로 진체이면서 양의 성질이면서 또 위로 올라가고 불하 아래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이 2, 3 소격 이거는 뭐 정자 해석하고 똑같으네요. 그죠? 2와 3이 가로막는 바가 되니 응초지의 그죠? 초육과 응하는 뜻이 2호 상의 언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그냥 보통 것과는 그 다른 여러 효와는 다르거늘 그런데 초육이 그죠 유암하여서 불능 탁세하고 그죠 이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 우이 음거 손화하여 음으로써 손겨의 맨 아랫자리에 거쳐하여서 위 손지 주하니 그런데 손에 또 주장이 되니 다시 말해서 양 둘의 하나니까 음이 주장이 되는 거죠. 그 성질이 어떠느냐 무입이라 오히려 더욱 들어가는데 힘쓰니라. 그러므로 심히 상리 구진이 그래서 보통의 그 이치로서 아주 구하는 것을 아주 깊게까지 하니 준항지 상례라. 점자 여차즉 난정이라도 아니 수정이라도 모름지기 바르게 하더라도 또한 흉하여서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가끔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항상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여기서 정이라는 거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함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 이제 앞뒤 관계 이렇게 항상 재면서 해석하시고 그런 것도 많죠. 뭐 탁이라고 하는 말은 헤아린다라고 할 때는 탁으로 읽어야 되고 법도라고 할 때는 도 이건 뭐 오히려 이런 건 쉬운데 대신에 이제 보통이다 떳떳하다 뭐 오래 한다 항상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불안기덕 설명하는 게 어디 하나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상전을 보시면은 상활 불안기덕하니 무소 용야로다. 그죠? 용납할 바가 없도다. 아무도 이런 사람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정자가 인기무항이면 사람이 이미 항구함이 없으면은 하소용철이요. 어딘들 그저 받아들이는 곳이 있겠는가. 하처지 지혜 아니 당처지 지혜 우리가 마땅히 처해야 할 곳에 기불능항하고 능히 항구히 하지 못하고 처비 기거하여 처함에 내가 그 곳이 거처할 곳이 아닌데 거처하니 기능항제리요 어찌 능히 항구하리요 시불항지인이 그죠 항구하지 못한 사람이 무소용처기신예라 그 몸을 그저 받아들여서 그저 받아주고 처할 곳이 없는 바이라. 구삼이 자기 역할을 그저 꾸준히 그저 맡아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불안기덕과 관련해서 논어에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남인이 유언왈 하는 자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남쪽 사람들이 말을 두어 말하기를 인이 무항이면 사람이면서 항구함이 없으면은 불가히 착무서라 하니 그래서 무의 참 무서란다. 무의 그죠 이 무당이나 의사가 됨이 없다라고 하니 그죠 적어도 무당이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른바 그 나름대로의 그 높은 그죠 그 자기 직분을 다하려면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덕을 항구히 하지 못하면은 무나 의가 됨이 없다라고 하는데 참 좋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죠. 불안기덕이면 혹 승지자라 하니 그죠 그 덕을 항구하지 못하면 혹 부끄러움을 승지수라 하니
자활 부점이니라 라고 하면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점치지 아니할 뿐이니라 라고 하는 주역점에 대한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덕을 항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구히 하면 굳이 점치지 아니해도 그죠? 점치지 아니해도 두루 미리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덕을 항구히 하지 못하는 사람 점치지도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저 덕도 항구히 못하면서 내일은 어떡할까 뭐 할까 뭐 해가면서 맨날 이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택례숙기에서 그 원형 이정이라고 했던 그 목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피해서 피할 방법에 점괘도 얻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이러한 덕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거 이 점괘 안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동궁에서 죽은 그 목강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바로 스스로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 덕을 항구히 하지도 못했는데 점괘 따른다고 해서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결국은 깨닫고 덕을 항구히 하려고는 했지만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죠.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중계장시왈 거기에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상치인은 그죠? 떳떳함이 없는 사람은 공자위 불가위 무인이 그죠? 공자가 말씀하신 가히 무당이나 의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람이니 황기타화 다른 것임 다른 것은 하물며 다른 것이랴 다른 것은 그죠? 다른 것도 할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의기무소 용신어 천지지 간예라 마땅히 천지사의 그 한 몸을 받아들일 곳이 없을 것이라 라고 했고, 자 구사는 전유금이라 구사는 지금 대신 자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땐 이때가 뭐냐면 가운데 자리가 되는 거죠. 가운데가 되고 바로 임금의 바로 뭐냐면 장원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따라서 같이 나가서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할 짐승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해서 무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금이라라고 표현했고 이 양거음하여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여서 첩이 기위하니 그 뒤가 아닌데 그 자리가 아닌데 처했으니 양자리에 음자리에 지금 양이 거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첩이 기소면 그 곳이 아닌데에 처했다면은 수상이나 비록 떳떳하기는 하겠지만은 하익이리요. 그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무슨 이익이리요? 인지소이기 소위 사람이 하는 바가 듣기 도즉 구이 성공이언이와 그 도를 얻으면은 오래 하여서 공을 이루겠지만은 푸득기도즉 지금 음자리에 음도 아니고 양이 와가지고 이건 벌써 이미 왔다 갔다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를 얻지 못하면 수구라도 비록 오래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았더라도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예요? 기득권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네 자리에 그죠? 이른바 녹을 먹고 네 집안 부유할지 몰라도 대신으로서 백성들에게는 매우 좀 안 좋은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위 위하여 그래서 이 사냥하는 것으로서 비유하여 굳이 거사하고 그죠? 구가 사에 거처하는 것은 수사 항구라도 모름지기 항구하게 하더라도 여 전립이 무금지 획하니 그죠? 획이라 하니 그래 전렵 사냥을 하였는데 사냥에 나갔는데 바로 금수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위, 도, 용력이 무공예라 한갓 힘만 쓰고 공이 없음을 말함이라. 여기서 이제 공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득권 누려가면서 그냥 계속 그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 처지들을 지금 표현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주자가 이 양 거음하여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여 굽이 기위라 그 자리가 아닌데 오래 하였으므라. 그러므로 위 차상이 그죠? 이러한 상이 되고 차상이요 점자 점치는 자 전무소획이 범사 역 부득기 소구예라. 사냥을 하였는데 얻는 바도 없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또한 그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함이라.
그 절제 채시왈 사위 진체의 처위 부중하고 지금 구사 같은 경우는 진에 채이면서 그 다음에 처한 자리가 가운데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음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또 어떤 자냐 호변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변하는 것은 바꿔라 바꿔라. 요새 모든 정치권이 바꿔라 바꿔라 참 잘하죠. 말로만 그죠? 말로만 계속 열심히 바꿉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까지 바꾼다. 정부 부처가 권력 하나 새로 들어서 모든 부처명이 싹싹싹싹 바뀌고 이것만 바꿔야 정작 바꿔야 될 본인들의 돈은 안 받고 그래서 바꾸기를 좋아하는 자리라. 그래서 이 호변지 심으로 그죠? 이 바꾸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서 응준항지 초하니 그죠? 저 밑에서 또 깊숙이 파는 것을 그저 준항의 이 초육과 응하니 필불능 상류예라 반드시 그저 능이 서로가 두지 못하느니라 각각 지금 파는 데는 다 다르죠. 찾는 것이 그러므로 왈 무금이라. 그래서 엉뚱한 곳만 찾으니까 초육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임금으로부터 특별히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없고 백성들로부터 신이 그저 믿어온 바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금이라 표현했고 운봉호씨 왈 본의에서 주자가 위 구사이 양거음이라 하니 그죠? 양거음하고 구비 기위라 하니 구사로서 구사가 그죠?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그 자리가 아닌데 오래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런데 구이역 양거음이 회망자는 그죠?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도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처했는데 거기서는 뉘우침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증즉 가상현이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했으니 중이면 가히 떳떳하지만은 떳떳하고 그래서 구이는 중하고 구사는 부중고해라. 구사는 바로 부중하기 때문이라. 이를테면은 지수사괴 유고효에도 뭐라고 하냐면 전유금이라 그랬죠. 유고인데 전유금. 그래서 사냥을 갔는데 그 바로 사냥감이 있다. 짐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오 같은 경우도 지수사께 오 같은 경우도 유로서 가운데 하면서 또 응하는 바가 또 강이죠. 강함이 있고 또 강실이라 강은 실함이라 그러므로 역시 유금이라 했으니 그 항지사는 이 강으로 부중하고 강으로서 부중한 데 거처하면서 또 뭐냐 응하는 바가 저 밑으로 음이고 그죠 비어 있는 거죠. 허의 상입니다. 그래서 유허라 이렇게 돼 있죠. 유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금이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를 그러니까 효의 상을 보고서는 잘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전에 보면은 구비 기위언이 그 자리가 아닌데 오래 했으니 어찌 짐승을 얻겠는가 안득 금야리요 처 비귀하니 그 자리가 아닌데에 거쳐 했으니 수구나 비록 오래 했지만은 하소특화 무슨 얻은 바가 있겠는가 무슨 얻은 바리요 이 전위 유라 사냥으로서 비호함이라 그러므로 운 안득 금야라 그죠 어찌 금을 얻겠는가라고 함이라 했고 그 다음 유고효에 항기덕이면 군주니까 그 덕을 항구히 하면 그죠 항구히 하면 역시 여기도 변하는 거죠 항구인데 양자리인데 음이 지금 왔고 그래서 그 덕을 항구히 하면 대신에 단서를 달았어요 바른데 부인은 길고 부자는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거는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을 항이나 함을 아까 부부의 예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음이니까 부인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는 구위에 있는 이 남편 그죠? 이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항구한 덕을 지켜서 한 남자와 짝을 지어서 계속 하겠지만은 이른바 그 뒤에 보면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의 그죠? 의를 천하의 의리를 논하는 이 그 남자라면은 더군다나 유고 자리가 원래가 누구냐면 임금 자리잖아요. 그죠? 이 왕비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지만 왕비일 경우는 괜찮지만은 이걸 왕이라는 말을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냥 남자라면은 지합이라면은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 여자만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기덕이면 정한이, 부인이면 길고 부자면 흉하니라 라고 했고, 정자의 천을 보면 오응어 이하여, 오가 이와 응하여서 이음유의 응양강하고, 음유이면서 바로 양강과 응하고 거중이 소응이라 가운데 거처하면서 응하는 바이라 또 중하였으니, 또 가운데 하였으니 음유지 정례라, 음유의 발음이라. 그러므로 항구기 덕즉, 그 덕을 항구히 한다면 위 정례라. 그래서 발음이 되니라. 부이 순종의 순종으로, 그죠? 순종함으로써 위 항자는, 항구함을 삼는 것은 부인의 도이니, 제 부인즉 부인에게 있다면은 위정이라. 그래서 발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길하거니와 길커니와 약 장부이 순종어 인이면, 장부이면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면 꼭 부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한 사람에 가면 순종한다. 이를테면 옛날에 누구하고 누구? 전두환하고 장세동 관계, 그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위항, 항구하긴 하지만은 즉 실기 강량지 정이니, 그 강량의 발음을 잃은 것이니 내 흉례라. 이것이 바로 흉함이라. 오 군위 분리 군도로 언자는, 오가 군위인데도 군도로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여유고지 의면, 만약에 유고의 뜻과 같다면 제 장부라도, 바로 장부에게 있더라도 유흉이온, 그죠? 흉함이 되는데 황인군지 도호와 인군의 도임에야. 그래서 이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 오직 자기 내부의 왕과 왕실의 요 내용만 가지고 하더라. 실은 백성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인군지 도와 제 탁괴엔, 다른 괴 같으면, 다른 괴에 있어서는 육거 군이 응강이면, 임금자리임에 거처하면서 강함에 응하면 미위 실야나, 그죠? 이름이 되지 않는데, 이를테면 화천 대육교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너도 항구함에 있어, 항교에 있으므로 불가이라, 불가할 뿐이라. 군도, 임금의 도가 기가히 유순이 항냐리요, 그죠? 어찌 가히 유순함으로써 항구함이 되겠는가? 이 유중이 강중하여, 유중으로서 강중에 응하여 상구 불력하니, 상구 항상 오래 하면서 바꾸지 아니하니 정이 고이라. 바르면서 단단하니라. 그러나 내 부인지 도요, 이것은 부인의 도이고 비부자치 의야라. 부자의 마땅함이 아니니라. 또 하나 본다면은 유고에서도 부인도 일반적인 부인이죠. 이거 왕비가 아니죠. 왕비 군 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요? 부인이라 이렇게 쓰죠. 이것도 일반 첩부의 도는 가능한데, 이 소리 다 한꺼번에 다시 뭉뚱그리자면은, 첩부의 도라면은 가능하지만은 한 나라의 후비로서는 이것도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명부의 일들을 관장을 하고 모든 한 나라의 그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첩부의 도만 맞지, 이른바 군부인의 부인,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오죠. 정확한 명칭은 바로 군부인 또는 뭐 후비 개념으로 표현하는, 후비 개념으로서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상말 아니다.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이 할 차례인가요? 이 유중이 강중하여 불력, 이거 맞고, 비군자의 마땅이라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앞줄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건항구시왈 찾았나요? 건항구시왈 양거음하고, 이가 두 번째 있는 그 구이가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오가 이음 거양하니, 그죠? 음으로서 양에 거처하니 개위 부당이 득중자해라. 다 자리는 마땅하지 않은데
그런데 중을 얻은 자이라. 제2즉 이에 있어서는 그래서 회망하고 그죠? 뉘우침이 없어진다라고 했고, 오에 있어서는 부자는 흉지 계자 그죠? 흉함을 경계함이 있으니 개이 강중 위 상이요 그죠? 이 대개가 이는 강중으로서 떳떳함이 되고 오는 이 유중으로서 떳떳함이 되니 이 강처 그죠? 강으로서 처하는 것은 항상 능히 떳떳한 것이고 그래서 기회 가망하여 그 가히 없어져서 뉘우침이 가히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구의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의 상즉 이건 오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유로서 항상함이 되면은 그죠? 시 이것은 바로 부인지 도 그러니까 유로서 떳떳함을 삼는다면 이거는 부인의 도이지 비부자 소상이라 부자가 다시 말해 지아비가 우러르는 바는 아니니라. 차유고 소위 유종부지 흉이라. 유고가 그래서 이로써 부인을 따르는 바에 부인을 따르는 흉함이 되는 바이라. 그러니까 부인을 따르게 된다면은 이때 부인도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니죠. 이른바 후처라 이렇게 보면 되고 첩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첩을 따르는 방식이 되면 그래서 이름하여서 왕비 정식의 이 왕비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후궁한테로 마음이 간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천자문에 난 기회한해라고 하는 것도 한고조 유방이 이른바 여희라고 하는 나중에 후궁의 이 자식으로서 태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요거는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옛날 성리학자들이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의 얘기들 그저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명이라는 것까지를 덜 제대로 보지 못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일반적인 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한고조병 그 이부인을 참 또 좋아했었죠. 원래 이제 정식의 왕비가 그때 부인이라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부인 개념으로 쓰니까. 그래서 부자는 흉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한꾀 구사지 재 그죠? 구사의 재질과 그 다음에 이 그죠? 구이의 이와 더불어서 같은데 그런데 위이라 그죠? 자리는 다르니라 그러므로 사에서는 오래하에도 불려 이직구 그죠? 이의 오래함만 갖지 못하고 그래서 사 같은 경우는 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었고 유고의 위는 바로 구이와 더불어서 같은데 그런데 가운데라는 의미에서 같은데 그러나 뭐가 다르다? 재질이 다르므로 그죠? 그러므로 오의 유중은 그죠? 우 불려 이지 강중예라 바로 구이의 강중만 갖지 못하니라. 이로써 시로 효사어 사 그죠? 효사의 로서 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묵음이라라고 했고 오에 대해서는 부자 흉이라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만 칭회망 여아 그래서 회망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운봉호 시왈 5는 바로 중이나 연이나 강이 중 그죠? 강하면서 중하여야 가히 항구할 수 있고 유의중은 그죠? 유의중은 부인지 상이니 그죠? 부인의 떳떳함이니 비부자 소당 상례라 부자 지아비가 항상 그러니까 부자가 마땅히 떳떳하게 해야 할 바는 아니니라. 또 말하기를 함기비에서는 함기비라고 했으니까 넓적다리니까 이것은 개이지 동야 바로 두 번째 자리 그죠? 두 번째 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경계한 것이고 오에서는 뭐라냐 한기매라 그래서 등심에서 느낀다 그랬으니까 등심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또 불능감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니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6상 같은 9상 같은 경우에 혹승지수라고 하는 것은 개삼지 불황예라 그죠? 9삼에 대해서 항상 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고 5의 그 항기덕 정의라고 하는 것 그 덕을 항구하게 하여서 바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집일 그죠? 하나 그 한 것은 또한 하나만을 잡고서 불통이라 그죠?
두루두루 통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두 효에 다 뭐라고 했냐? 무취라. 그저 가히 취할 것이 없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던 부분인데 택산 함께 구호에 그 공자가 뭐냐면은 말려라 그랬잖아요. 뜻이 끝이라라고 한 것을 주자 같은 경우가 그 오에 대해서 이하고만 저 밑에 있는 저 이하고만 맞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효에 대해서 다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귀여 뭐를 귀중 여기느냐? 바로 지시식변이라 바로 이거죠. 때를 알고 우리가 변할 줄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지시식변을 귀히 여기니 고여차제야. 그죠?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하는가, 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공부하는 것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해서 지시식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철칙입니다. 공부를 내내 했는데도 이건 모른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주역 공부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박사가 되었다. 요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서약 박사,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우리나라 문제를 진단을 못해요. 그죠? 왜?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못하고 고집만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해서 고집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한테 참 안 좋은 대목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이 아니라 뭐지? 상활 해야 되죠? 단자를 상자로 고치세요. 상활. 부인은 정길하니, 그죠? 발음이 이로운 길하니, 종일이 종야일세요. 그죠? 부인 같으면 만약에 정말 부인이다 그러면 오로지 한 남자 말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종일하여서 한 남자를 따라서 마치기 때문이고, 남편이라면은 여기 있는 이 정도의 높은 자리면은 바로 천하의 의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여자의 뜻만 따라서 그 집안, 이거는 이른바 뭐냐면은 파당 짓는 거죠. 특별히 어느 한 집안에 이 정치적으로 그쪽으로만 딱 기울어지게, 꼭 부인 개념이 아니죠. 이 여자를 둘러싼, 후궁 하나를 둘러싼 이 권력 관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르면은 흉하니라. 그 전에 보면 지오지 종이는, 오가 바로 이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은 제 부인인적 위정이 길커니와, 그죠? 부인이라면은 바로 바르어서 길함이 되지만은 됨이라, 거기 끊어야 되겠네요. 길이라. 부인은 이종 위정이요. 부인은 따름으로써 발음을 삼고 이 순이 덕이니, 순함으로써 덕을 삼으니, 당종수어 종일이언이와, 마땅히 끝까지 하나만을 따라서 지켜야 되지만은, 실은 부자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위를 가지고 논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가정사의 그냥 핵가족의 부부 문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부자인 즉, 이의 제자이니, 그죠? 그래서 의리를 지어야 하는 자이니, 종부인지 도즉, 부인의 도를 따른다면 흉함이 되느니라. 이때 부인의 도라기보다도 어느 한쪽의 후궁의 이쪽의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겸산곽시왈 중위인가요? 유하면서도 가운데 자리에 있고, 또 유여히 제 부족 칭례라. 나무문 있는데 재질이 좋기, 그저 이를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부인은 길하고 부자는 흉하니 하야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중위인데 유여히 제 부족이라. 나무문 있는데, 음이라서 그런가? 음에 비어있는 것 때문에 부인 종일이 종은 가야언이와 부자 제의 종부지
의는 가호와 그죠? 제 의를 지어야 되는데 부인을 따르는 그 의리가 가하겠는가? 시 이로써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지금 요거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 이로써 백의의 성지청 백의는 그죠? 맹자가 표현했죠. 백의는 성인의 청렴함이라라고 했으니 맹자가 일러서 이걸 뭐라고 했다? 아이고 청렴하기는 한데 쓰라 해놓고 나서 이거는 너무 비좁다. 애하다. 너무 막 숨 막힌다. 이게 목멜 액자 그 꽉 조일 액자가 되는 거죠. 너무 이게 꽉 막힌다. 너무 하나만 이렇게 깊이 판 거니까 그래서 아니다라고 표현했고 백희 수레이 불거 뭐 이제 백희가 이랬다 그러면은 또 누가 그런가요? 유화해 같은 거죠. 유화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죠? 유화해는 화자라 이렇게 표현했나요? 왜냐면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가면서 뭐 이 작은 관계 큰 관계 관계 없다. 그러나 그 시중하신 분은 이제 공자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그다음에 백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성공의 딸입니다. 진성공의 딸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마누라가 되느냐면은 저쪽에 진성공의 딸인데 어디로 시집을 보내느냐면은 그 노교라고 하는 저 변방 제가 이게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아 노적 노적당에 있는 그 추장한테 시집을 가는데요. 노적당에 시집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저 변방족들하고 이제 사이관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딸 희생양으로 해서 보내는데 그 이때 이 노적의 군주가 누구냐면은 영아라고 영아 노적의 뭐 군주 굳이 이름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노적의 영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부인이 여기니까 참 호감을 갖고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인 드리고 여기 진나라하고 요 진이 있고 당시에 이제 어떤 세력이 들어가면 요 진나라하고 또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당시의 세력은 진나라 아주 큰 때가 되는 거죠. 전국시대 들어가면은 요 진이 커지는데 춘추시대 같은 경우 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 호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여기 진나라의 환공하고 이렇게 교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거추장스러워지냐. 그래서 시집었던 그 여기 백희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져요. 그래서 백희를 좀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백희를 뭐 이제 심지어는 뭐 교수형까지 뭐 취하라. 우리가 저 진나라하고 이렇게 거래하는데 교류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백희가 이제 자살하고 마는 경우인데요. 그게 백희의 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희가 그래 예를 지키다가 그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스스로 자살하고 그저 떠나지 아니했으니 그저 아니했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자 취기공 그래서 그 공순함을 여기에서 취한 것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공자가 그 소상전에 부인의 정기른 종일이 종야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첩부의 이른바 공순한 도를 취한 것일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자 상륙은 밑에서도 바람이 흔들흔들하고 위에서도 우레가 흔들흔들하니까 이거는 떨칠 진자의 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레께는 바로 동방의 진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항이니 떨치는 항이니 흉하니라 이렇게 음자리의 음이 지금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위도 벗어났는데 천하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막 그 흔드는 상황이 되니까 육이 거항지 극하고 그래서 항의 끝에 거처하고 제진지 종하니 그래서 오랫괴의 끝에 있으니 항극즉 불상이요. 항이 닿으면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종즉 진이 닿으면 역시 움직임의 끝이니 이음 거상 끝이며 그 다음에 음으로써 맨 위에 거처하니 비기 앉혀요. 그 편안한 곳이 아니고 또 우음류로 음류가 불능 견고 기수하니 능히 그 지킴을 단단히 하지 못하니 개불상지 의하라 다 떳떳하지 못한 의리라. 그러므로 위 진항이니 그래서 떨치는 항이 되니 이 진위 항야라 떨침으로써 계속 흔들므로써 항함을 삼느니라. 진자는 동지 속냐니 움직임의 빠름이니 여진의 여진서 그죠? 이로마에서 우리가 옷을 터는 거 진의 그럼 옷 먼지 털게 옷 터는 거 그 다음에 진서다 그러면은 거풍에 해당되는 거죠. 봄이 되면은 책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한번 다 바람 쐬는 거풍에 해당 거풍과 같은 것이니 이건 뭐냐 두수 운동지의라 두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떨치는 거 손으로 계속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또 막 흔드는 거 말로 우리가 말질해 가면서 곡식 같은 경우도 또 거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 거풍하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계속 이제 움직이고 하는 것을 두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뜻이라. 재상이 기동이 무절하여 맨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움직임에 절도가 없어서 이 차위 항이라 이로써 항함을 삼으니 그 흉함이 마땅하니라. 그죠? 마땅하니라. 진자는 동지 속냐니 그죠? 빠름이니 상육 거항지 극하고 상육이 항귀의 가장 끝에 거처하고 처진지 종하니 진귀의 마지막에 거처하니 한극즉 불상이요. 똑같은 소리 또 했네. 항극 그죠? 항함이 닿으면 떳떳하지 못하고 또 진종즉 과동하니 진이 닿으면 역시 허물이 그죠?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이니요.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이니 우음류 불능 고수언을 음류가 또 능히 또 단단하게 지키지 못하거늘 그런데 거상하여 제일 윗자리에 있어서 비기소 아니라 그 편안하지 못한 바 편안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유진항지 상이 기점즉 흉예라. 그래서 떨치는 항에 상이 있으면서 그 점인즉 흉함이라 라고 했고 지금 주자의 해석이 정작 계속 반복이니까 조금 더 정리한 것이 밑에 운봉호시입니다. 운봉호시왈 본의에서는 위 항극즉 불상이라 라고 했으니 그죠? 이거 지금 그 정작 아니 주자가 얘기한 것을 다 분석 해가지고 지금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항극즉 불상하여 그죠? 떳떳하지 못한데 이것은 불상이라 하니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 일괴지 극언이요 이렇게 되죠. 한 괴의 가장 끝에 있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진종즉 과강은 그죠? 진의 끝이면서 진이 닿았고 또 지나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말했느냐? 이 상괴지 극언이요. 그죠? 상괴로서, 그죠? 상괴의 끝으로서 말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음류로서, 그죠? 음류, 불능 고수라고 하는 거, 그죠? 음류로서, 그죠? 능히 단단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거상, 비기소환이니, 그죠? 맨 위에 거처하면서 그 편안한 곳이 아니니,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음료 불능 고수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되죠. 아까 이거는 음료 불능 고수 거기에 있죠. 옆에 보면은 음료 불능 고수 바로 맨 위에 본의의 두 번째 줄 맨 위에 그죠? 음료 불능 고수하고 그 다음에 거상 비기 소환 이게 세 번째가 되네요. 세 번 이거는 상육 일효언이요. 그죠? 맨 위에는 상육이라는 한 효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 되니 필합차 네 가지. 그러니까 3과 4 음유 불능 고수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또 거상 비기 소환 요거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합하여서 합하여서 말한 뒤에 고로 뭐라고 했냐면 유진항지 상이 이렇게 했으니까 진항지 상을 그죠? 갖추었다
갖췄다, 갖춤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진항지상을 이렇게 되니까 그 네 가지로 인해서 그 진항의 그 상을 다 갖춘 것이라 갖춰서 설명해 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택산 함께 같은 경우에는 불의 동, 그죠? 움직이는 것이, 왜냐면 느끼는 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죠? 이렇게 그 교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택산 함이라 그래서 연못, 산께 그치는 걸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연못계에 물이 고여있는 상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쳐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마땅함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항께는 아래위가 다 움직이는 상입니다. 그래서 항력 이동지속이라. 그런데 항은 또한 움직임의 빠름으로써 너무 또 지나치게 빨리 하면 오히려 흉함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함께 육효의 길함과 흉함, 그 다음에 회함과 인함, 그죠? 뉘우침과 인색함의 말이 비하고 다 갖춰져 있고, 반대가 되는, 그죠? 반대가 되는 한꾀 또한 여지 길흉 회린 생호라, 그죠? 바로 길과 흉과 회와 인이 다 나오는 것이니, 회린이 호 동자이라, 움직이는 데서 다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도 항상 뭘 잘 지켜야 되냐면은 중용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상에 보면은 진항 재상하니 대공야로다. 떨치는 항이 맨 위에 있으니 크게 공이 없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적절히 우리가 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돼 지나치게 움직이면 안 되고 적절하게 중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거상지 도는 필요 항덕이라야 내능 유공이니, 그죠? 반드시 항구한 덕이 있어야 이에 바로 공이 있으니, 약 조동하여 조급하게 움직여서 불상이면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하지 못하면 기능유 소성홀이요 어찌 능히 이루는 바가 있겠는가. 거상이 불황하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항구하지 못하니 기흉이 심하니라. 우언 기불능 소성립이라. 그래서 또 그 능이 그 이루고 서는 바가 있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왈 대무공예라, 크게 공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그 가운데 중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인가요? 건안구 시왈 찾았나요? 건안구 시왈. 항은 중도야라. 항상 뭐 중도 이거죠. 특히도 항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 중즉 능항이라. 그래서 가운데 하면 능이 항구하고 부중즉 불항이라. 그죠? 중하지 못하면 중도로서 하지 아니하면은 항구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항괴 육효는 무상하 상응지의니, 그죠? 상하가 서로 응하는 뜻이 없으니 유이 이체의 취, 그죠? 다만 두 채를 취하여서, 그죠? 두 채로서 취중언즉. 그래서 중을 취하면 두 채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손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진괴의 두 채로서 중을 취하면 항지의 견의라. 그죠? 항의 뜻이 현의라, 나타나니라. 초제 하체지 하요. 초는 하체의 하이고, 또 네 번째 자리는 상체의 하이니 개 미급호 항자라. 다 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상이 부지변이고, 하나는 바로 뭐냐면 떳떳함을 다 이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준항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부지변, 그래서 변할 줄을 알지 못하고 준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로써 초는 바로 준항하고, 사는 전무금예라. 사냥하더라도 새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하체, 다시 말해서 바람귀의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가 아니라 그 육은, 여기 육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자리 상육이 되니까 상은, 하가 아니라 상은, 그죠? 하자가 아니라, 그죠? 하제 상체지 상이 아니라 상은, 그죠? 상은
또는 육은 하면 되겠죠. 위에 3이니까 육은 상육이니까. 육은 상체지 상이니 그죠? 상체 맨 위에 있으니 개2 과호 항자라. 다 이미 바로 항을 다 지나친 것이라. 그러므로 호변이 부지상이라. 변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떳떳함 항상함이 없는 것이 항상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로써 세 번째 구삼효에 대해서는 불황이라고 했고 덕을 항구하지 못하게 한다. 항구하지 못한 덕이라고 했고 불황기덕이라 했고 그 다음에 상육효에 대해서는 진항이라 떨치는 항이라고 했으니 이효 득 상하체 중하여 그죠? 이효와 오효가 다 그러니까 상하의 체의 중을 얻어서 사치 항지 의자하니 그죠? 마치 뭐냐면은 항구한 뜻을 아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오이는 강효인데 바로 유중이 항이라. 그런데 오이는 원래 강효인데 유로서 가운데 하여서 항구함이 됨이라. 그러므로 불능제의하고 그죠? 능히 의를 짓지 못하고 다만 위 부인 길이라. 그죠? 부인이 되어서는 부인의 길함이 되느니라. 그런데 두 번째 2위는 바로 유인데 그 유효인데 원래가 유의 자리인데 강이 그죠? 이 강중이 항이라. 강으로서 가운데 하여서 항이 되었으므로 항이 되었고 그래서 거위 부당이나 그래서 거처한 위가 마땅하지는 못하지만 또한 불능진수 상지의라. 그리고 또한 능히 그 떳떳한 그 의리를 다 지키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만 뭐라고 했느냐? 회망이라. 그죠? 뉘우침이 없어질 뿐이라 라고만 말했으니 항지도 항의 도가 기이연제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융산 이시왈 함항의 두 개는 기선이 육효지 의니 그죠? 그 상이 심이 선한데 참 좋은데 그런데 육효의 뜻은 선유 전길자니 그죠? 거의 온전히 길하다라고 한 것이 없으니 왜 길하더라도 아까 뭐예요? 부인 같으면 길하고 남자 같으면 흉하다 그래서 온전히 길한 것이 없으니 대개가 이 효의 배육이 즉 효로서 6자리 6위에 각각이 다 배치를 한다면은 음양득실 그죠? 음과 양의 득과 실 그 다음에 승 뭔가는 뭐 서로 양을 탔거나 또는 역순 수남을 거역하는 이치가 또 있고 그죠? 이치가 있고 또 각각이 또 같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괴상은 참 좋은데 각 위에 들어가서는 일단 항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늘 변하면서도 항구한 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감괴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느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또 자꾸 가만히 있지 않고 더군다나 청춘 남녀는 어때요? 자꾸 가서 만나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히도 이 남녀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함께와 함께에서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칠 때 그칠 줄 모르고 움직이고 싶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면서 항구하게 해야 되는데 항구하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이른바 미생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좀 변할 때 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준항하는 데서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되겠죠. 역시 인사는 역시 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